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은 태호입니다.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4도고요. 낮 동안에도 12도에 머물면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또 금요일이죠. 내일은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떨어지는 등 첫 번째 영하권을 또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옷차림이 이젠 따뜻하게 든든하게 채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강원도에 하나뿐인 수출입은행 출장소가 원주에 위치해 있는데요. 또다시 폐쇄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도 사실 폐쇄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존치하기로 결정했다가 3년 만에 또다시 폐쇄 위기에 놓였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했다는 것이라고 하죠. 좀 지역 내 반발도 거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역 국회의원 연결해서요. 좀 이 출장소 폐쇄를 둘러싼 논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이 진행하고 있는 뽁뽁이 프로젝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1월 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지원을 분석 중입니다. 어제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 남쪽 공해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총 25발가량을 발사했고,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김진태 도정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앞서 도의회는 강원도에 1200여 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했고, 지난 1일 제315회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또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의 하나뿐인 수출입은행 출장소가 폐쇄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른 것인데요. 도내에서 또 지역 내에서 좀 반발이 거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국회의원 연결해서요. 이 출장소 폐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좀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의원의 근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국회에서 또 이제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데,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기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이 최종 심의 또 이기라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또 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어요. 좀 향후 그렇습니다. 예산 그 확정 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안 전체 회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소위 활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각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예산 예결위까지 올라온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위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절차를 하는데요. 예. 법률상으로는 12월 2일까지 이제 예산안을 의결하도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최종 예산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달 남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규모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639조로 편성되어 있죠, 예산? 내년 예산이요? 네. 639조. 네네. 639조. 이거 네. 뭐 사실 일반인들은 지금 네.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 소위원회에서 좀 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또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 네, 이제 상임위 안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뿐 아니라 네. 정부 부처와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소위에서 한 일입니다. 네.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639조 원의 전체 예산에 대해서 거의 세목별로 필수 지출이 되는 그 항 말고는 거의 심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만은 그 예. 예산 소위에 들어가면은 또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신경 쓸 수 네네네. 있을까요? 신경 써야죠. 물론 이제 국가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부분이 하지만 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특히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산업,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의 경우는 부피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현안들은 좀 여쭤보지 않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주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출입은행 출장소가 원주에 위치해 있는데 네. 이게 좀 폐쇄 대상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많이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수출입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 금융기구이고요. 또 출장소는 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네네. 수출이면 수출은행,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하고 보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은 하지는 않고요. 네.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또 출장소는 좀 어떤 기구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지점이나 지역 본부를 하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규모를 줄여서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들만으로 충원된 출장소가 지금 원주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원주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원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강원도 수출 기업이 그러자면 요즘 무역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 어려운 무역 환경에서 나름 수출을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주 출장소가 2013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이전부터 이런 출장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가 네. 지금 힘들게 또 이제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에 도내 기업들의 이 수출입을 이제 지원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 투자 지원도 하고요. 좀 성과는 어떤 정도로 그동안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강원도 지역에 특히 원주 지역의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여러 가지 커진 그런 성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16년도에 네. 정비 혁신 계획안에 따라서 폐쇄 대상이 올랐다가 그랬었죠. 2019년도 굉장히 오래 끌었었습니다. 지역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일었었고 결국 존치 결정이 났었는데 이번에 맞습니다. 또다시 폐쇄 대상이 올랐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입은행도 자신들의 혁신안으로 해서 출장소 3개를 폐쇄하는 것으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네. 3개는 이제 여수하고 구미하고 원주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를 각각 여수하고 구미 같은 경우는 지역본부로 그것을 통합을 하고 네. 원주는 전체 본부에서 관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재부에 올렸는데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적으로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수와 구미 같은 경우는 거기 존치하는 게 좋겠지만은 지역본부로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네. 원주 같은 경우는 전체 총본부, 중앙본부로 통합이 돼서 중앙본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에 관한 배려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구미 여수와 함께 또 창원이 이 폐쇄 대상이 올랐다가 이것이 이제 처리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좀 창원이 빠지고요. 이 구미하고 여수는 이제 본부가 그 지역에 있는데 출장소도 있는 거였군요. 바로 그 도시는 아니지만 가까운 지역에 지역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원주 같은 경우 만약에 이번에 그 출장소가 폐지되면요.
어느 지역의 본부와 이 업무를 같이 보게 되는 겁니까? 저 중앙 수출은행 중앙본부하고 같이 해야 되겠, 거기서 처리해야 되겠죠. 예, 이 수원 지점하고 통합할 예정이라고 또 알려지고도 있는데요. 네, 그쪽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수도권 전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수원이면은 수원까지 일부러 가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먼데요. 멀 뿐 아니라 사실 예. 비중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예. 원주 쪽에. 그러다 보면 비중이 적은 쪽은 아무래도 관심이 덜 갈 수도 있고요. 또 지역 밀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거주를 하시게 되면 네. 지역의 사정을 그만큼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지역의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을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수도권하고 같이 묶이게 되면 강원도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그런 게 한번에 묻혀버릴 수가 있죠. 네. 소위 말하면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폐쇄안이 확정되는 것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도 있거든요. 원래 오늘 이제 오늘 내일인데, 예. 공문이 회의가 있을 것으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 때문에 그대로 될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정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오늘 열려서 이 논의를 이제 확정할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 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이제 이것은 기재부에서 좀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쪽을 좀 이제 타겟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가 이제 지난주에 수출입은행 사장하고 관련된 분을 불러서 여러 가지 원주 쪽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필요성을 촉구를 했고요. 네. 또 기재부 차관도 만나서 이 원주 같은 경우는 특히 부미나 여서 사정이 다르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보겠다, 고려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 전체적인 그 결정 기조에서 어떻게 될지는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여야가 합쳐서 지역 정가와 또 지역에 상공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존치를 좀 더 강력하게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만약에 폐쇄가 된다 하더라도 이 비대면 업무를 강화하겠다. 또 이제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출입 업무에 대한 지원은 뭐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역 밀착성이라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을 하게 되면. 예. 제가 강조하는 그 부분입니다. 현장에 거주하는 경우 현장하고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차피 빠르면 이번 주 지금 이렇게 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부분 사실 이제 비대면과 대면의 차이는 분명히 큰 것이고요. 또 이 기업들이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이 경제 활성화에 또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빼서 간다라고 좀 이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좀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죠. 최근에 이 반도체 산업 활성화 또 반도체 인력 양성에 관한 노력들이 지역 내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위원님은 지금 이 부분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접근하고 계신지요? 지금 미래산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또 AI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미래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중에서 반도체 부분에서 지역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근데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네. 그 반도체 관련된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산업에는 산업을 위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산업 환경이. 산업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우선 원주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기반이 다른 데보다는 좀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반도체 관련된 지역의 여러 멸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그러니까 기반을 갖춘 시설과 이거보다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연구 시설이라든지 연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놓는 것이 우선돼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번 내년도 예산
작전 과정에도 네. 관심을 좀 많이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27일이군요. 원주 관광지역문화 활성화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예. 원주를 강원도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의견을 밝히셨는데 사실 원주가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약간 이제 그 불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지금 어떤 보관이 있는 겁니까? 뭐 대표 관광도시까지 선언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희망이고요. 예. 요즘은 관광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광 가시는 분들이 관광을 가는 이유를 들어보면 단 한 가지 이유로 관광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어떤 분들은 멋진 경관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걸 드시기 위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문화 부분을 위해서 관광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관광을 가는 목적이 다양화되고 따라서 관광의 컨텐츠가 그만큼 다양하게 됐습니다. 네. 원주는 앞으로 원주만의 컨텐츠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든 네. 그것이 무슨 스포츠든 어떤 부분 원주에서 가장 잘하심을 찾아서 그 부분을 원주 관광의 테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자연경관으로 따지면 원주가 사실 다른 데를 다 따라잡아서 최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주만이 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문화가 있겠죠. 문화가 있고 또 레포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대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에서요, 시민들에게 에어캡, 일명 뽁뽁이라고 하죠. 이 에어캡을 나눠주는 옹기 통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홀몸으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집에 방문해서 또 직접 부착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뽁뽁이라고도 많이 하죠. 에어캡을 나눠주는 옹기동행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먼저 사업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원주시 11개 기관이 진행하는 옹기동행 프로젝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륜 종합사회복지관은 뽁뽁이, 에어캡을 나눠주는 붙이고 기억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 창문에 에어캡을 부착해서 실내 온도를 높이고 난방 사용을 줄여서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또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돌봄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에어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후위기 앞에 시민 모두가 취약하다는 것, 그리고 이런 환경 문제에 유독 더 취약한 이웃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사업 목표입니다. 시민들에게 에어캡 신청을 받고 지난 24일부터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다면서요? 네, 단체와 개인으로 나눠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30개의 기관이 신청해서 이 기관에 24일에 에어캡 8,000장을 전달했고요. 또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시민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벌써 460여 명의 시민들이 에어캡을 받아갔고요. 또 시민들은 에어캡을 통해서 실제로 실내 온도를 2도에서 3도 낮출 수 있다는 게 놀랍고 또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생소하고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명륜 종합사회복지관 최미정 사회복지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100분에서 200분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 5일 정도 만에 그 KBS 원 라디오에도 나가고 원주시 블로그나 인스타 활용해서 홍보를 드렸는데 빠르게 마감이 됐던 것 같아요. 우선은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환경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다라는 반응도 있고 또 뽁뽁이가 따뜻해지겠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내 온도를 2, 3도 올려준다고 하는 것도 좀 결과를 확인하고 가셨고요.
네, 이 도움이 또 필요한 어르신들 집에는 또 직접 가서 부착도 해준다고 하는데 현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개인 신청자 중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세대에는 직접 방문해서 에어캡 부착을 돕고 있는데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서 에어캡이 총 3,380여 세대에 배포될 예정인데 이 중 혼자 에어캡을 붙이는 게 어려울 어르신 댁 30세대에는 설치를 돕고 있습니다. 온기 서포터즈 자원봉사 학생들이 함께 어르신 집에 방문하고 있는데요. 온기 서포터즈 학생들은 지난주 어르신 댁에 방문해 미리 창문 사이즈를 대고 이번 주 집에 방문해서 에어캡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에어캡을 붙이는 봉사자와 또 어르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독거노인 어르신들 댁에 찾아가서 이게 좀 더 따뜻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뽁뽁이를 붙이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뿌듯한 게 좀 더 많은 게 있지만 어르신들 저희를 많이 반겨주시고 그래서 좀 더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지요. 와서 안 오고 서울도서 결코 복지관에서 붙여줘서 붙이고 살았어. 서울대는 그냥 갖다만 줘. 결국 집이 안 높고 게 내가 다 붙였어. 그러니까 붙여주니까 좋다고 예, 계획이? 예, 좋아요. 좋아요. 네, 이 에어캡 배부를 신청했던 시민들 좀 수령 방법이 궁금한데요. 또 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개인 신청자는 복지관에 방문해서 에어캡을 찾아가면 되는데요. 아직 찾아가지 않은 분들은 복지관 들려셔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에어캡 부착한 사진을 복지관 SNS로 보내면 친환경 고무장갑과 수세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참여한 기관과 개인의 신청 후기를 모아서 환경 보고서를 만들고 또 원주시와 시민들과 공유하는 발표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명륜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나 SNS 소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어캡 이 뽁뽁이 사용하셔서 환경도 지키고 또 연료 사용비도 줄이고 좀 일거양득 올겨울 함께 따뜻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오늘 아이유의 노래죠. 가을 아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구성의 문수연, 이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